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목요일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시선은 어디에 갔을까요? 먼저 첫 번째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볼 섹터입니다. 폐배터리, 리튬, 2차 전지 안에서도 다양한 밸류체인 속 이쪽을 좀 집중 조명해 볼 텐데요. 유럽 의회에서 배터리법 최종 채택됐습니다. 3년 만이죠. 주가도 고속 충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 특히 말 많았던 2차 전지 주들을 둘러싸고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 팀장님이 가져오셨는데 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잖아요. 폐배터리, 리튬도 같이 일부 반등을 줍니다. 그 안에서 이쪽을 보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는, 전 개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어떤 보거든요. 흐름으로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인데, 제가 조금 집중하고 있는, 이걸 지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종목별 등락 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일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이걸 좀 나타내주는, 지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수가 800종목에서 한 900종목 정도?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화요일까지네요. 화요일까지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월요일 맞네요. 죄송합니다. 월요일 맞네요. 자꾸 헷갈리네, 이거. 예. 잠시만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바쁘게 사시다 보니 또 요일에 잠깐 있고, 월요일부터.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승 종목수가 800종목, 900종목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우상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죄송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수가 900종목이었는데, 코스닥 기준입니다. 네. 900종목이었는데, 장 후반에 가서는 상승 종목수가 740종목, 하락 종목수가 720종목으로 분위기가 약간 중립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동안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상승 목수 오히려 보였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돌파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까지 바짝 다가서는 그렇죠.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예. 이게 일정 부분 상승이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승 목수, 하락 종목수 어떤 변화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하락 종목수가 1000종목이 넘어가는 그런 네.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변곡점에서 결국 2차 전지가 힘이 빠지게 되면서 지금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어떤 변동성, 방향성을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요인들이 중국의 고시안,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고시안이라는 기업이 미국의 미시간 내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당초 문제가 될 수 없는 것들이 IRA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보게 되면은 양극재란지 응제 같은 구성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활성용 분말 같은 경우는 부품에서 이미 제외가 됐습니다. 요거는 구성 소재 가공 과정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서 광물 처리 과정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네. 그런 이슈가 이미 이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전혀 이제 이게 이유가 될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로 좀 시장의 조정 국면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네. 아쉽게도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일선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시장의 어떤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 하락으로 조정으로 가는 좀 빌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롭게도 말씀드릴 또 유럽에서 배터리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부 다 하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폐배터리한지 리튬이란지 그리고 전고체 같은 경우는 네.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어제 우려했던 내용 네. 자체는 과했고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주셨는데 네네. 조정의 빌미가 됐다는 건 그만큼 상이 높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네. 악재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봐도 될지가 일단 궁금하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EU 배터리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대목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이슈 같이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조금 끝에 좀 말씀드렸듯이 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승하는 테마 없이 상승하는 종목 없이 대책 없이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제가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일부 리튬 관련주도 현재 상승이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대안이 있다라는 것들을 옥석 말씀드리고 가리기 싶고, 가능하다. 네, 그 속에서 봐야 될 섹터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전고체라든지 그리고 리튬 같은 쪽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니켈 같은 경우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리튬하고 니켈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려야 할 EU 배터리법인데 예. 아시겠지만 이제 EU 배터리법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제 배터리 생산할 때 핵심 원료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는 게 큰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원자재가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대비한다라는 그런 명목이 있긴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뭐 다문 최근에 와서 왔던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전부터 계속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현재 중국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을 규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분명히 부족분이 발생이 될 건데 그 부족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안을 좀 서두른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섹터, EU 섹터 내에서 이 기업들이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미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활용 의무화에 속해 있는 원자재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거 의무에 들어간 그 원자재가 리튬이 있고 코발트, 구리, 납, 니켈 뭐 2031년까지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80% 그리고 코발트, 구리, 납, 니켈 같은 경우는 95%인데 그만큼 비율을 높이는 것들은 이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주는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거 비율이 뭐 45% 이게 높다면 높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실적으로 수혜가 되는 기업이 성일 하이텍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셔도 괜찮다고 봐지고 그 이전에 어쨌든 원자재 중요성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핵심적으로 봐야 될 대목을 쭉 알려주셨어요. 원자재에 포커스를 맞추자. 정말 우리 쪽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좀 발빠르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은 없다. 우리도 빠르게 좀 절차를 지원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오히려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잘 준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혜는 볼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법안의 기저에 보게 되면은 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블록화에 대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록화. 사실상 이제 중국 관련돼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이제 떨어뜨려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찾게 되는 부분이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더욱더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시행 자체가 단계적으로 시행이 네.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에 따라서는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관련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기업에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사실상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특히 우리나라에게만 불리하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회를 잘 찾아가야 될 텐데 조금 전 정 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폐배터리주 안에서는 사실상 유럽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쪽은 성일 하이텍이다. 증권가에서도 거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만 좁혀가는 게 정말 맞는지 아니면 뭐 현대차라든지 에코프로도 다른 계열사 지금 곧 상장을 준비하잖아요. 환경사업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이쪽에 대해서는 종목들 산업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주가 많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보이는 종목들이 적지만 하나의 트렌드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 폐배터리에 관련돼서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배터리 업체가 가능할까요? 과연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내 차가 수명이 어느 정도 다 해가는데 내가 삼성 SDI로 차를 끌고 와서 나 바꿔주세요. 이럴 리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리 센터를 가게 돼서 거기서 교체를 하게 되고 그 교체한 배터리를 사실상 이 완성차 업체들이 관련돼서 사실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일 하이텍이 얼마만큼이나 사실상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 사실 현대 글로비스가 주가의 흐름이 좋잖아요. 왜 이렇게 잘 가요? 그 주가의 흐름이 좋은 이유가 사실상 배터리 소재에 관련돼서 현대 글로비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리튬에 대한 광산에 대한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더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역시나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소재에 대한 관리를 완성차가 직접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연 이런 완성차 업체들을 협업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업체가 누가 될 것인지 이것이 사실상 폐배터리 관련돼서 저는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현대차를 계열사를 같이 계열사로서 보면서? 사실 지금 현대 글로비스가 한다는 예. 건데 그 현대 글로비스가 직접은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 관련된 폐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을 또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사업체가 이제 등록이 되게 될 텐데 그 등록되는 업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알겠습니다. 그 그림까지 그려주셨습니다. 폐배터리와 리튬, EU 배터리법이 통과하면서 이 두 섹터를 압축해서 보자 하셨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밀리고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은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네. 폐배터리는 말씀해주신 대로 성일 하이텍 소폭의 상승입니다. 주목할 수 있는 좀 섹터 안에서도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뭐 리튬을 좋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리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자재가 좀 더 강력하게.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리튬 관련주라든지 전고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 우리가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제 주가가 괜찮은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EU 배터리법 이슈 영향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4월달 대비 이제 2배가량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리튬 관련주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어반리튬, 강원에너지, 포스캠 대기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한 이유가 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리튬 가격을 좀 언급드린 이유가 결국엔 또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공급 수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뭐 어쨌든 배터리법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공급과 수요 요 문제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뭐 리튬 관련주 그리고 니켈 관련주들 일단은 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뭐 좀 우선순위를 좀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탑픽은요? 탑픽은 이제 리튬하고 이제 그 전고체 두 개 모멘텀을 다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 2027년도가 되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이제 전기에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특화가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과도 연관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EV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려고 좀 서두가 길었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리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사성 동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수산화 리튬 납품 계약이니까 중간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리튬 관련주에서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사인 프롤로지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또 이제 ESS 유럽 2023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모멘텀,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이 두 개가 같이 좀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뒤늦게 좀 주가가 반응이 좀 나왔어요.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 2%가량 조정이 나오는데 오늘 한 조정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래꼬리가 월선을 딱 찍고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뭐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한 8,000원 정도 놓고 설정하시면은 충분히 뭐 대응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네네. 이 트렌드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가격대 여기 도달을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4월에 또 워낙 2차 전지 랠리 강할 때 이 종목도 좋았었잖아요. 네네. 여기까지의 가능성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12,000원 가격대를 든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목표가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기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종목이 17,000원까지 17,780원까지 갔지만 이 1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 이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차 도달가 12,000원 그 이후의 흐름까지도 같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EV 첨단 소재, 리튬 그리고 전고체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이제는 좁혀나가자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두 분 다 굉장히 핫한 섹터를 가져와 주셨는데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구나. 오늘 장에서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누가 잘하나 이렇게 달렸는데 정말 그 안에서 밸류체인도 너무 다양하고 순환매도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송 과장님의 픽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선정 배경부터 여쭤볼게요. 여전히 강한 거죠, 이쪽? 일단 언론 보도가 계속 잘 나와요. 네. 요즘 보게 되면은 사실 어떤 종목들은 내 종목에서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 절대 못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반도체에 관련된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올라도 아니면 엔비디아가 신고가만 갱신을 해도 네. 이 반도체 관련돼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반도체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이 신고가 갱신의 그 기저에 보게 되면 AMD의 이런 AI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보게 되면 신제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마존 관련돼서도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인즉슨 이 관련돼서 AI 관련된 반도체가 테마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얘기를 할 테니까 너희들도 관심을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에 따라서는 이 AI에만 국한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은 못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밑에서부터 채워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이 사실상 많은 부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누가 잘하나잖아요. 장비, 뭐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DDR5 그리고 오늘 기판도 좋고 장비도 좋습니다. 기판 먼저 여쭤볼게요. 첨단 기술 발전, FPC, BGA 이 수요가 대폭 늘어날 거다라는 트렌드에 시장이 좀 주목하는 듯해요. 지금 봤을 때 심텍이 좀 작은 종목 안에서 11%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정통적으로 갖고 있는 뭐 LG, 이노텍 같은 큰 종목들, 기판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 기판 안에서도 사실 이 트렌드가 있고 그의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순환매 안에 그 대장주도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일단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그 중심을 놓지 않고 있는 건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오늘 올라가다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100% 올라온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나머지 또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DDR5를 중심으로 한 이제 TLB라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DDR5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FC BGA가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 예. FC BGA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덕전자나 뭐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강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의외로 심텍이 조금 더 강한 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FC BGA보다는 그냥 BGA 관련된 물량이 더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폭 자체가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은 부분 채워넣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업황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섹터 내의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어떠한 이 종목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 조금씩 돌아가면서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조금 이 저울질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이라고 해서 오늘 또 따라잡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준을 좀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매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안에서 오늘 심텍도 봤지만 바이옵트로가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급등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FC BGA용 BBT 장비. 네. 이게 또 시장에 오늘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의 기술력을 넘어섰다라는 점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지금 주는 듯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일본 업체를 대체할 만한 기술력을 예.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네. 일본의 리드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원래 독점을 하다가 이 독점 시장을 깼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따로 이제 일본에 수입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어쨌든 이제 검사 장비,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기판이 접촉이 잘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방금 말씀했던 일본의 리드라는 회사에 계속해서 의존을 해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에 의존을 하지 않고도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검사 장비를 만들고 이제 검사 가능하다는 점에 뭐 크게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이었었거든요.
작년 초반부터 이 검사 장비가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늦어졌어요.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나와가지고 주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이게 출시가 됐다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F12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GPU라든지 차량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F12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라든지 대석사 같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그쪽으로 또 이 회사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매출이 잡히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주요 고객처들이 이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출과의 어떤 시간이 좀 단축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프로의 어떤 주가가 최근에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간다도 돼요? 네. 뭐 지금 흐름에서 바로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조금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6월 7일 날 유승목이 상한가 갔거든요. 네. 상한가 갔는데 오늘 상승과 똑같은 이유로 상한가에 갔어요. 아. 그러면은 뭐 새로운 이유라면은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쏘아올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이미 6월 7일 날 똑같은 이슈로 해서 상한가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추가 상승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까? 뭐 기분 좋은 뭐 상상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신규 영역보다는 좀 챙길 수 있는 자리로 봐주셨습니다. 오늘 소부장단을 큰 틀에서 봤을 때 다 같이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심 모멘텀이 뭐예요? 사실 메모리 업황은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숱하게 우리가 들어봤고 여기에다가 삼성 쪽에서 파운드리 사업에 좀 더 사활을 걸 거다. 삼성전자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이유를 찾자면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1,000조 원을 넘었는데 AI 이 수요가 계속 좋아질 거다인지 이번 주에 대중국 관련한 뉴스도 업데이트 됐잖아요. 이 핵심만 본다면 오늘의 트리거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도체 좋아지고 있어. 근데 그중에 넌 뭐 살래? 너는 뭐가 더 좋아 보여?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 수요에 대한 파트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그만큼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조금씩은 보다 더 나은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HPSP 같은 경우에는 어닐링 기술을 갖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 어닐링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미세화라든지 도단화에 더욱더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쪽 먼저 오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일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기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DDR5 진행이 되게 될 텐데 DDR5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판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게 됐고 그럼 좋아지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중화권 관련돼서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높았던 회사였었는데 그 중화권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투자 관련돼서도 일부는 조금 넣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넥스틴도 좋아 보이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늘어난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그 기업 중에 하나의 종목이 또 될 수 있는 게 저는 아스플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스플로는 이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는 특수가스라든지 이런 배관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배관에 들어가게 된 피팅 관련된 거나 아니 밸브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드는 업체예요. 사실상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별로 안 좋아진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만 10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거든요. 1분기도 잘 나왔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못 나오기는 했는데 연간에 대한 기대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덱스 또 신고가 돌파의 이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뭐가 다르다 실적이군요. 그러면 형님 얘기 잠깐 넘어갔다가 타픽 가볼게요. 네. 정 팀장님. 오늘 SK하이닉스 또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2만 닉스. 안착으로 이제 가나요? 삼성전자는 7만 1,000원에서 못 움직이는데.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이닉스 11만 원 목표가 설정을 하고 이제 도달이 되고 오버슈팅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IT 투톱 중에 이쪽을 더 좋게 보셨죠. 항상 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맞아요. 모건 스탠리 이야기 하시면서. 그렇죠. 그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죠? 우상향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그거는 조금 저는 반대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어쨌든 이제 코스피 그 첫 번째 질문, 앞 주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이 시장의 어떤 영향을 이제 하이닉스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뭐냐면은 네. 그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종목, 업종, 시장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게 시장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커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하이닉스가 시장 영향을 안 받고도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는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때는 따라잡아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이닉스가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수는 유보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토픽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사실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이쪽이 더 좋은지 이쪽이 더 좋은지 이렇게 기분 좋은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던 쪽에서 덜 갔던 종목 안에서의 기대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 안에서 더 신고가 달리는 쪽으로 가야 할지 어느 쪽으로 주세요? 딱 중간 종목 갖고 왔어요. 어느 종목인가요? 대덕전자 갖고 왔어요. 사실 기판 쪽에서 키포인트 잡고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기판, 같은데 대덕전자는 사실 이 섹터 안에서 딱 중간 정도의 위치예요. 이스페타시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정도 올랐고 이 대덕전자는 지금 한 30% 정도 올랐어요. 예. 그리고 심택이 오늘 사실 올라오게 되면서 한 20%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오늘은 조금 더 심택에게 집중이 되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FCBGA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보다 더 대덕전자가 심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빨리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덕전자를 보다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30%나 올라왔고 오늘 이렇게나 말리면 올라왔는데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맞아요. 있기는 하겠지만 네. 사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거래량에 대한 주체가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시각을 틀어서 내가 만약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과연 오늘 이 움직임에 대해서 더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2분기까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점이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하지만 3분기 때부터는 가열찬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FCBGA 관련된 매출에 대한 이러한 성장도 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는 2,730억이었었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는 3,300억까지 늘어나게 될 거고 2024년에는 4,500억까지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성장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 올해도 한 번 더 이제 캐페스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확실한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건 높게는 안 잡을게요. 예. 한 3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거기 가서 어떠한 움직임, 어떠한 수급이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부담스러울까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답변을 주셨어요. 과연 그럴까? 여기서 올라타야 될 자리가 있는, 그러니까 그만한 근거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덕전자인데 32,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 한번 참고해 보면서 탑픽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마무리 지을게요. 정태근 팀장,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